안녕하세요. 기업 직장인 박자 투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전술핵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오늘 과반 이상 한 70에서 80% 정도 주식을 매도했고 일부 해칭을 위해서 유가주와 빅스를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은 4월 14일 12시 20분이고요. 새벽이죠. 일단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기존의 트럼프의 경고와 거물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왼쪽 하기에 보시면은 트럼프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죠. 4월 초부터 경고했습니다. 사실은 이 위에 그 이란 공격한 히스토리를 보시면 2월 27일에 처음에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습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컸어요. 그래서 항공모함들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항공모함을 배치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공습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란을 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승리할 것이다, 완전히 패배했다, 이런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4주 이내로,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이내로 마무리 짓겠다 했지만 이미 지나갔죠. 지금 4주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4주에 처음 약속된 시간을 지난 이후가 이제 4주 후가 이제 3월 말이었죠. 2월 말에 공격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4월 초부터 트럼프의 언급들이 나옵니다.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하룻밤에 제거될 수 있다.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오늘 밤 문명 하나가 죽게 될 것이다. 지옥으로 날려버릴 것이다. 상당히 수위가 세죠. 4월 초부터 지금 2주에 걸쳐서 며칠 간격으로 상당히 센 수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 문명, 지옥 이런 것들 지금 언더라인 친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제 거물들의 경고도 있어요. 사모펀드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모펀드 우려는 작년 말부터 조금씩 계속 나왔습니다. 다이민, JP 모건 쪽 제이미 다이먼과 워렌 버핏도 최근에 사모펀드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의 경고가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이슈인데 저는 사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요 사모대출 부실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거든요. 요게 약간 음모론이지만 의아합니다. 사실은 워렌 버핏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의 루트도 있을 거고 고급 정보에 많은 그런 귀가 있을 건데 작년부터 이슈가 되었던 사모펀드를 이제 와서 이란 공격이 된 이후 이제 와서 언급을 한다. 이거는 워렌 버핏, 제가 워렌 버핏의 마음을 조금 추정하건데 어쩌면 미국의 그런 대규모 공습 혹은 전술핵 이후에 일어나게 될 담보 부족으로 인한 지수의 연쇄 하락에 대한 경고를 상호펀드의 대출 부실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 간접적인 그런 두려움을 표현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약간 과도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개인 투자자로서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지금 군사 배치 상황에 대한 건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이제 항공모함 2대를 배치했을 때도 하루에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이 나간다, 소모 비용으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이번 주에 항공모함 3대가 이제 이란 주위에 다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조지 HW 부시함이죠. 3월 말에, 즉 3월 말이라고 했습니다. 2월 말에 공습해서 4주 후면 전쟁이 끝났다고 했던 3월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3월 말에 조지 부시의 항공모함을 새로 출발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과연 어떤 무기가 실려 있을까? 저는 쓰지 않더라도 일단 전술핵이 일단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그런 지상군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강습 상륙함도 준비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금 상황이죠, 군사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이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도 저번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지만, 트럼프는 저번 주죠, 이란과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적인 상황은 협상을 준비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내세운 조건이 미국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꽤나 긍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란의 그런 조건 제시에 대해서. 이거는 애초에 트럼프는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받는 척 하면서 2주 동안 나머지 항공모함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의 시기로 삼았다. 준비의 시기로 삼았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근거로서, 이건 음모론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최근에 그 미국의 전투함에서 조종사를 이란에서 이제 구출 작전이 라연 일병 구하기 수준으로 영화처럼 미국 조종사를 구했다라는 언론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 이란의 핵 시설들, 농축 핵 시설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에 대한 뭐 반출까지 시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그거를 미국 작전을 미국 조종사의 구출로 언론에다가는 뿌렸다라는 이제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핵 반출 혹은 핵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고, 그런 핵 농축 시설이나 그런 위치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파악이 왜 필요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희는 해야겠죠. 저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공습 혹은 전술핵 사용의 위치들을 파악하기 위한 작전 중 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 역사를 보자 라고 제가 타이틀을 삼았는데, 예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끝까지 미국과 진주만 공습도 하고 뭐 미국과 대치하면서 항복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미국은 결정했습니다. 원폭 투하하기로. 다들 아시다시피 히로시마 원폭을 먼저 투하했죠. 그리고 언론은 하늘에서 파멸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옥이 그들에게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원폭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지 않자 나가사키 2차로 원폭을 투하를 합니다. 3일 만이죠. 그러니까 일단 원폭을 투하하면 이미 되돌릴 수 없어요. 항복할 때까지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2개가 파괴돼 버리니까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결정하죠. 원폭 투하에 대한 내용은 일반 국민, 그런 군사가 아닌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자가 생기게 되지만,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쟁 종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승리자의 편이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희생자가 있다 하더라도 승리자가 보도하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대중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쟁에서 일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이 승리하고 그 승리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가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이 4월 중순이죠.
그래서 4월, 늦어도 5월 초까지 강력한 공격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중간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언론과 대중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막아도 설득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원자폭탄 2개를 맞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느냐? 사실 전력상으로나 전쟁의 그런 양상으로나 지고 있는 게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폭탄까지 2개를 맞고 이제 항복한 건데, 일본이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적 계산, 군사적 망상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고, 미국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미국인들은 손해보는 거를 싫어하니까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면 협상을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소련, 일본 중립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누군가가 해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도부 내부에 그런 싸우자는 파와 현실적으로 협상하자는 파가 있었죠. 이것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란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지금 이란도 내부적으로는 군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루트로 알아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란은 지금 본인들이 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미국을 상대로 협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 버티고 있는 거고, 이란은 지금까지 경제 제재를 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미국의 그런 군사적 공격이나 경제적인 제재 같은 거에는 매우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피해를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 한은 절대 항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4월 중순부터 4월 말, 늦어지면 5월 초까지, 사실 이제 미의회에서 이제 그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게 4월 28일까지라고 하죠. 60일 정도가 이제 의회 승인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2주 남은 거죠. 그래서 빠르면 1주, 늦어도 2주 안에 대대적인 대규모 공습, 워스트하게는 전술핵까지 이란한테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예 일말의 희망조차 갖지 않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쏟아부어서 항복을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 근거들이 가리키고 있어요. 트럼프의 말, 그 다음 군사적인 지금 배치 상황, 그 다음 제이드 벤스의 부통령의 지금 이란과의 협상 결렬까지 보시면은, 이란과의 협상 결렬이 애초에 협상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대규모 공격을 위한 변명의 근거로서 쓰기 위한 사전적 그런 받침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도한 생각일 수 있고 이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긴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고 민간의 희생이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되기를 저도 개인적으로 원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기본 개인적인 명예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는 뭐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원한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트럼프는 뭐 어릴 때부터 부자였고, 부자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명예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이름을 특히나 미국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기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초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미국을 부흥기로 이끌었다라는 역사적 칭송을 받기 위해서 결단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런 결단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찾기 위한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사람 심리가요. 트럼프도 비슷했을 거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전쟁 중이거나 이런 협상 기간 이럴 때 정치나 이런 협상 그 다음에 나머지 군사적 상황에 매진을 하지 뭐 골프를 친다든지 격투기를 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4월 중순에 이번 주 초죠. 이번 주말 골프를 치고 격투기를 봤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거는 이미 4월 초 정도에 결론이 났다. 대규모 공습 혹은 현수핵 사용이라는 대대적인 공격을 할 거라는 이제 계획은 다 준비돼서 세워져 있고 약간 본인 스스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초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 스스로도 좀 다독이기 위한 이런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좀 즐겼다. 심리적으로 이런 식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상 봉쇄라든지 이란을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압박을 해서 이란이 미국의 이런 마음을 눈치채고 완전히 항복한다면 미국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거의 없죠.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기존 2차 세계대전처럼 어마어마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정도의 공격을 받고 나서 이란이 항복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은 항복을 하지 않더라도 대대적으로 이란의 기간 시설과 유전 혹은 나머지 그런 군사 시설들을 거의 뭐 박살을 내놓는다면 나머지는 이란의 이제 모사드나 아니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나머지 군대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면서 이란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제 예상입니다. 저도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매우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여러분들도 일어날 확률이 저는 이제 저번까지만 해도 한 2~30%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과반이나 과반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들이나 트럼프의 언급들 그리고 트럼프의 언급들이 중요한 그 시기가 있는데 3월 말부터 4월 초에 나왔던 그런 언급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 이란을 아주 강한 공격으로 항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많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확률이 꽤나 높아졌다는 걸 인지하시고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해칭할 수 있는 인버스라든지 빅스라든지 그런 해칭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해칭까지 시도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잠깐 약간의 반등을 욕심내시려다가 만약에 전술핵이나 대규모 공습이 현실화돼서 이란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 때 지수가 얼마나 빠질지를 생각해 보시면 확률적인 기대값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게 나을 것인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저도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유튜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